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3개 혐의로 기소된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의원 제명 투표에서 쉽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31명이 그의 제명에 반대했습니다. 제명에 반대한 의원 가운데는 최근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의원의 아들인 랍 메넨데스 하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의 상원 의석에 뉴저지 주지사의 와이프 태미 머피 씨가 출마합니다.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겨루게 됩니다. 민주당의 리시다 트라이브 연방 하원 의원이 반이스라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 주기 위해 발의된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회까지 가기 전에 사장됐습니다. 그 벌 주는 결의안이 놀랍게도 공화당 의원 23명이 트라이브 의원 견책 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은 오늘 아침에 열린 하원 의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인도주의적 차원의 시도를 묵살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지하다가는 미국이 고립된다는 말이 들리고 중동에 이어 남미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거나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찰 고용과 학교 안전을 위해서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볼링장 총격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메인주 주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내일 메인주를 방문합니다. 메디케어 플랜이 시니어의 식료품 비용을 크게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1,475개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의회에서 있었던 아주 보기 드문 장면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제명하고 한 사람은 벌주자 하는 안이 어떻게 전부 부결됐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그 속에 참 반대파의 도움으로 이 두 의원이 다 살아남았는데 묘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 하도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많은 뉴스가 가려지는데 23개 부패 혐의로 5월 달에 기소된 공화당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 조지 산토스 의원이 제명 투표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그 제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5명이 솔선수범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뉴욕주 그 의원들은 뉴욕에서 공화당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공화당 의원이 저렇게 부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둔단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력 등등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또 이 초선인 31살의 조지 산토스 의원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뭐 절도, 그리고 선거 자금으로 본인의 어카운트로 돈을 넣고 뭐 비싼 옷을 사입는다던가 등등의 혐의, 사임하라고 압박하면 사임하지 않았고 해서 어제 이제 제명 투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전에 하원 의장은 제명 투표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임 하원 의장이 허락을 한 것 자체도 하원 의장이 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데 제명이 안 됐어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의원들이 동료를 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쫓아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213명, 쫓아내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179명이었습니다. 24명은 공화당인데도 쫓아내야지 된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31명이 그 일로 그를 하원 의원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도와주긴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 전원이 뭐 어떻게 했어도 이게 3분의 2이기 때문에 원래 제명되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공화당에서
75명이 25명이 24명이 아니라 75명이 저 사람 쫓아내야지 돼요 하고 찬성표를 던져야지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안 되긴 했지만 놀랍게도 31명 민주당이 그 일로 저 사람을 연방 하원 의원 주민이 뽑았는데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표를 던진 것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한인 의원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입니다. 이 네 사람은 전부 이제 그 당의 전체적인 투표와 같이 갔고요. 특이 사항은 없었고 미국 역사상 5명의 의원만이 의원들의 투표로 제명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3명은 남북 전쟁 당시에 있었고 하는데 이 사람을 양당에서 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었지? 뭐 학력 등등 해서 어머니의 사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이 31명이나 이 사람을 제명해서는 안 되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 법원에서 가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아주 나쁘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사람 제명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리시다 틀라이브라는 미시거니 지역구인 미국 연방 의원 435명 가운데 유일하게 팔레스타인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미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미워한 리시다 틀라이브도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를 뭐 제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은 랍 메넨데스 주니어입니다. 랍 메넨데스는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뉴저지, 아버지는 상원 의원, 뭐 이집트 에이전트 그리고 뇌물 혐의 등으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그 자리를 같은 뉴저지인 앤디 김 민주당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도전한다고 밝혔고 이 아들은 밥 메넨데스의 아들인 랍 메넨데스는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버지 케이스와 똑같다는 거죠. 해서 그 사람 제명하면 안 된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민주당이고 그런 표를 찍은 것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몰랐으니까 뽑았죠. 제가 자수선거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권자가 몰랐으니까 처음에 거기서 뽑았던 거지 알고도 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또 임기가 연방 상원처럼 6년도 아니고 2년이니까 1년 남았잖아요. 내년에 또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31명이나 그렇게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반대.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리시다 틀라이브라는 유일한 미시거니 지역구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연방 하원 의원. 이 사람은 원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떤 미팅 같은 데도 많이 나갔고요. 그런데 그 미팅 자체는 주이시 피플들이 만든 미팅입니다. 이 주이시 유대인 피플들도 굉장히 진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초기와 며칠 지나면서 분위기가 더 달라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받았고 하마스의 공격은 하마스를 벌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벌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계가 많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휴전을 주장하는 미팅을 만듭니다. 뭐 내셔널몰에서도 또 의사당에서도 그럼 가서 이제 이 틸라이브 의원이 초대받아 가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그건 반란이다. 공화당에선 대부분 이스라엘에 반대하면 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을 벌해야지 된다. 3페이지짜리의 설명인데 왜 리시다 틀라이브를 이스라엘을 비난했다고 해서 벌해야지 되는지 쫙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유대인 단체들이 조직한 의사당 앞에서의 반전 시위죠. 이를테면 휴전해라. 반전 시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했다. 이 이제 유대인 단체가 그 Jewish Voice for Peace 그리고 If Not Now 아주 유명한 진보적인 유대인 두 개의 단체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공화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요.
전체 투표까지 가기 전에 사장됐습니다. 전체 투표에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이건 과반수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체 투표까지 가는 게 아니야라고 아니야라고 답한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 말씀드리면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리시다 트라이브를 좋아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슈에 있어서 너무 싫어하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거의 아무도. 그런데도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가 한 10명 정도는 더 되는 것 같다. 아니 더 되네요. 23명이 그 일로 리시다 트라이브를 견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본 투표까지는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놀랍게도 칩 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시다 트라이브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하는 발언했다고 벌 주면 안 돼. 칩 로이가 누구냐면 프리덤 코커스에서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왜 민주당인 그렇잖아도 미운 리시다 트라이브를 벌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느냐면은 반란이라는 표현 때문에 거기에 반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반란하면 미국에서 최근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반란으로 많이 보잖아요. 칩 로이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고 프리덤 코커스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반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반란이면 의사당 폭동 사건도 분명히 반란이다. 이런 후속 조치도 나올 수도 있고 등등 그 이유 때문에 반란이라는 말 때문에 이 언어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리시다 트라이브 벌 주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시다 트라이브가 공화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벌 받는 그 벌이야 상징적인 벌이죠. 그런 것을 안 받아도 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투표가 끝나니까 트라이브가 한 얘기가 이번 결의안은 심각한 이슬람 혐오다. 그리고 동시에 평화로운 유대인,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들, 또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리시다 트라이브라는 민주당 의원을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벌 줘야지 돼 하고 발의한 의원이 누구냐면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비행기로 9.11 사건 때 공격을 했다나요? 이런 되지도 않는 말을 본인은 막 하고 이런 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얼굴이 굉장히 여러 개여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하원 의장이 오늘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본인이 선택한 안건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조지 산토스 안 그리고 리시다 트라이브 안 이런 것을 이제 투표에 붙이도록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이제 그 기독교주의자이기도 하고 근본주의자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친친친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 그 마이크 존슨이 이스라엘이 휴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열 몇 시간쯤 전이었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네소타주를 갔잖아요. 미네소타주에 가서 이를테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인데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물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답은 오늘 아침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의 답과는 반대였습니다. 물어본 사람은 저는 랍비인데요. 한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대통령님, Mr. President, 주이시 피플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도 랍비인데요. 제가 랍비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하셔야지 됩니다. 이 얘기는 유엔에서 투표를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14개 국가만 이 휴전은 아니다라고 했고 나머지 140개국은 휴전해야지 된다.
죄 없는 사람 숨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뭐 한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수십 개국은 기권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 기권이 나중에 미국의 등을 칠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휴전을 촉구하셔야지 됩니다. 저 주이시입니다. 랍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이 더 성이 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도 편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랍비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평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톤을 점점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완전히 친친친 이스라엘에서 친. 그것도 친 이스라엘이면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와 네타냐후에게 발언할 땐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저도 우리가 전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프리즈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리즈너를 데려오기 위한 시간을 좀 벌어야지 되니까라고 했는데 그 프리즈너를 나중에 이제 인질로 바꿔서 말을 했고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인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꼭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선거철이잖아요. 아랍계 아메리칸의 자신에 대한 반감, 세계의 남미, 중동 여러 나라들의 반감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이미 파악을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인질은 제일 무리가 없는 말이니까 인질 데려가고 하는 것도요. 국가들끼리 로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분도 인질이랑 또 외국인들 이제 지금 이집트에서 오늘도 또 이집트 쪽으로 나가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인질 협상은 물론 그 로비는 대단하고요. 카타르하고 미국이랑 뭐 이집트 다 이제 속해서 그리고 이집트를 통해서 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한 400명이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도 어제 부부도 이제 빠져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어제와 오늘에도 오늘 명단에도 캐나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41개 국가던가요? 그 41개 국가의 로비가 엄청 치열한 겁니다. 일본이 가장 빨리 빠져나갔고 일본과 호주 이런 볼리비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요르단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미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로비도 굉장하고 이번 주에 미국 내부에서는 아랍계 미국인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민주당에 대한 아랍계 아메리칸의 지지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 59%에서 현재 17%.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이거 젊은 사람은 젊은이일수록 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백악관이 당장 발표를 하더군요. 백악관 역사상 최초로 반이슬람 혐오 전략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계들은 워낙에 뭐라고 하나요? 그 혐오 범죄의 대상이 많이 됐지만 뭐 아랍계도 마찬가지였어요. 9.12 사태 이후 등등. 한 번도 미국에서 백악관 차원에서 아랍계를 혐오하면 안 된다 하는 전략 같은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선거철에. 미시건주에서는 표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리시다 틀라이브 같은 미국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 그쪽 지역에선 그리고 미시건주는 경합주입니다. 대통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게다 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적인 유대인들도 지금 저렇게 치열하게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UCLA에서도 지금 아랍계도 그렇고 주의식에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아주 서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아예 코넬 대학은 내일 전체적으로 휴강을 한다고 하는데 코넬 대학이 어제 21살의 페이트릭 다이라는 학생이 법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스라엘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본인이 뭐 여자애들은 강간하고 절벽에서 던져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썼잖아요. 어제 이제 보석금 없이 구금돼서 최고 5년형의 뭐 집행유예의 벌금이 $25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부모가 어제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코넬 대학교 아이빌리그에 들어간 이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이런 분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게다 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발리아 그 난민 캠프 거기를 이제 2번을 연속 하루 이틀 사이에 이틀 동안 연속 공습을 하면서 현재 뭐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20명 이상이 잔해 속에 있고 뭐 777명이 부상했고 현재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해서 사망한 사람이 9,000명 이상이 된다니까 볼리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끝내버렸고요. 칠레와 콜롬비아도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같은 분위기가 세계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토록 지지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디너 테이블에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런 일들 죄책감 그런 죄책감 등등으로 영국도 또 다른 나라들의 압박도 받고 해서 그래 그럼 유대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도록 하고 팔레스타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 그리고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보좌진들이 주의시가 많았는데 이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거의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방 상원의원을 할 때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같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뭐 아랍 국가의 유일한 뭐 민주주의니까 군사는 워낙에 이스라엘이 세잖아요. 정보력도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테크놀로지 같은 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죠.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자꾸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마스 잡는다고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지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전쟁의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해 들어간 때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왜 하마스라는 괴물이 태어났는가? 그게 언제부터지? 너무너무 긴 스토리지만 짧게 두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1948년 영국의 묵인 아래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전에는 유럽에서 너무 학대받다가 조금씩 너무 학대받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땅 쪽으로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였죠.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래 땅이니까 아름답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나라 세운 48년부터 48년도에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다 피난민이 돼버렸어요. 이집트, 요르단 같은 데 가서 학대받고 쫓아내서 집으로 본인들 집인데 다 쫓아내서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이건 시작을 했다. 중간에 그럼 오케이 이스라엘도 국가를 세웠지만 팔레스타인도 어떤 거 한다고 하고는 약속 안 지키고 심지어는 지금 하마스 총사령관인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그 하마스와 서한 지구의 파타당 같은 팔레스타인이 라이벌이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하자면 파타당과 서로 속삭속삭해서 니네 같은 팔레스타인인 저 하마스 좀 잡아 하면은 날란이라는 그런 그것도 이 하마스 지금 군 통수권자의 어렸을 때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서로 갈려서 한 사람은 하마스, 한 사람은 파타당에 가 있는데 그 파타당의 보안 책임자가 이 하마스의 총사령관을 모하메드 데이프를 잡게 합니다. 잡았잖아요. 그렇게 이간을 시킨 거거든요. 잡았다가 어릴 때 친구가 놔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총사령관을 하마스가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에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웠으면 적어도 벽을 그렇게 감옥처럼 하지 말아야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에서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통행증이 없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맘대로 이동도 하지 못하고 이런 역사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타라는 좀 말랑말랑한 것도 생겼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하마스 같은 게 생겼구나. 하마스도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파타보다 낫지. 심지어 서한에 있는 파타도 하마스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전쟁이 길어지면 그런 근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친친친 이스라엘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폴리티코를 보니까 네타냐후에겐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쟁 중에라도 당신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후계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겨줄지도 얘기해라. 이미 바이든은 미국은 그 벤자민 네타냐후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전쟁 도중에 이게 그의 정치적인 사망은 선고될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처럼 우리가 모든 걸 갖고 팔레스타인은 계속 동물 이하로 살다가 죽어 하면은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예루살렘 위에 언덕도 있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쪽에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 아름다운 곳에서 늘 피비린내만 75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도 죽는다 하는 것을 네탄야후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점을 열심히 지금 계산하고 있겠죠. 잠시 뒤에 바이든 행정부가 경찰력 증원하라고 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다분히 선거용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요즘 대세는 라디오 서울. 귀엽네요. 12시 한 15분부터 정오 뉴스 끝나고 이 투팍 하이파이브 하는 두 분이 요즘 대세는 라디오 서울 하니까 정말 귀엽네요. 킴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유튜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짓을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마스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한 목숨 바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100번 1000만 번 하고도 남습니다. 일제치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아침에 그 법무부가 이 일을 다 해야지 될 거예요. 경찰 채용 또 학교 안보 개선에 3억 3,400만 달러를 연방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미국 전국의 범죄를 좀 줄이기 위한 뭐 그런 그 목표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가운데는 1,730명 이상의 새로운 경관이죠. 법집행관을 고용하고 그리고 처음 단계의 경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베테랑 경관이 아니라 또 경찰 394군데 경찰서 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어떤 것들도 각 로컬과 주정부도 뭐 정보도 많고 부지런해야지 다 일찍 접수를 해서 그 돈을 찾아다가 동네를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겠죠. 학교에는 206군데 교육구 그리고 이제 꼭 학교뿐이 아니라도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7,36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학교 경찰이 있잖아요. 학교 경찰에는 이 돈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카메라나 금속 탐지기 같은 그런 그 기구를 사도록 허용을 하고 해서 178군데 뭐 지방 정부에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카운티가 됐던 어떤 로컬이 됐던 뭐 한마디로 민주당이 계속 비난을 받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가 범죄율이 더 높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도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이 강하고 그리고 도시가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범죄율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일리도 있는 게 민주당이 뭐 평등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 등등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범죄를 더 강하게 벌하지 않는 조치, 규제 같은 것은 한다. 이런 것은 뭐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왜 행정부가 이런 걸 발표를 했는가. 메인주에서 그 루이스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8명 숨지고 뭐 많은 사람 다치고 일주일 만에 나온 거죠. 특히 이제 뭐 총격 사건 같은 곳이 많은 곳이요. 캘리포니아도 포함됩니다. 발레호, 텍사스의 넉스빌,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롤리, 텍사스주 샌앤토니오 이런 데는 좀 연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법무부와 파트너십을 뭐 PSP 약자로 부르는 그런 파트너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그 법 집행하는 거가 쉬워지고 범죄를 예방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살인 사건의 처리 비율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연방 정부가 로컬 정부까지 로컬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선거 전에. 공무원들도 선출된 공직자들도 왜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는 그렇게 범죄율이 많아 하는 얘기 듣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공화당이 또 그걸 딱 주요하도록 가지고 가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이 볼링장 총격 사건으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메인주라는 작은 주에서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가서 이제 애도도 표시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런 때는 항상 그 영부인과 같이 가잖아요. 볼링장과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로버트 카드는 본인이 원래 일하던 리사이클링 센터 큰 그 쓰레기통에서 스스로 그 머리에 총을 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고 며칠 동안 수색하는 동안 사람들 집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에도 못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총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AR-15과 같은 전쟁터에 총을 쓸 수가 있느냐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상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이 총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무슨 뭐 몬테나라든가 총을 많이 쓰는 메인주도 마찬가지예요. 메인주 얼마나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뭐 메인주의 주민이 60% 이상 가정이 다 총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지형 환경 또 뭐 시골이니까 그런 그 시골의 그 삶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이게 그 시골주에서는 총기 규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공화당이 그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공화당이 하원인데 안 해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위로라도 하고 뭐 여기 뭐 경관을 늘린다던가 그런 거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얘기 저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앤디 킴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그 뉴저지 3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 3선 의원입니다. 41살이고요. 그런데 연방 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보고 있어서 중요한데 그 뉴저지 주지사도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주지사의 와이프가 밥 메넨데스 자리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앤디 김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앤디 김 그렇죠.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이집트에 에이전트를 했다. 본인의 걸프렌드였고 그 나중에 부인이 된 여성과 함께 돈 뭐 몇십만 달러 받고 무슨 무기 정보도 주고 뭐도 하고 모두 본인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임은 안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미 그 지지율은 한 뭐 17%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지금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그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지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누군가가 되니까 이건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앤디 킴이었는데 오늘 본인이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뉴욕타임스가 아무래도 그쪽이니까 정보가 빠르지 않겠어요. 58살에 태미 머피 포스트 레이디예요. 그 뉴저지주에 출마하는 이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된다면 최초의 뉴저지주의 여자 연방 상원 의원이고 주지사의 와이프로서도 처음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정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게 남편이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도 본인은 공화당이었어요. 2014년까지 공화당을 위해서 투표를 했고 남편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그때 독일 대사인가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본인은 공화당이었습니다. 아주 막 멋지게 차려입고 이번에 막 주지사 관저도 엄청 잘 꾸며놨더군요. 보수공사를 새로 해서. 그런데 남편 선거 운동하고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막 엔진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패트리샤 케네디라는 사람이 70세인데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 뉴저지 주지사에게 머피에게 2번이나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태미 머피가 남편이 주지사가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인 경험 한 번도 없으면서 연방 상원의원에 나온다고 출마를 할 수 있느냐 말이다. 난 너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일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능력과 부와 이런 등등으로 엘고어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이분께 맡겼었고요. 뭐 결혼하기 전에 버지니아 대학 졸업했거든요. 비영리 무슨 재단에서 일을 했고 또 뭐 남편이 주지사 출마하면은 열심히 막 띵크탱크도 설립을 했고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를 한 3년 동안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앤디 김과 딱 맞붙게 되는 겁니다. 앤디 김. 앤디 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앤디 김은 어쨌든 출마합니다 하고 바로 다음 날 밥 메넨데스가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대. 돈이 이렇게 막 금괴도 나오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래 하고 쫙 기사가 나오고 다음 날 나는 선언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코스 바꾸기다. 이건 그렇게 부패와 연관된 이런 그 코스를 바꾸는 새로운 선거인데 그러면 부패한 메넨데스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채워줘야 될까? 이건 좀 신선한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 그 태미 머피가 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남편의 뒷바라지 비슷한 것 하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관심이 가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메디케어 플랜 시니어 식료품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 이자율 예상했던 대로 올리지 않았고 다만 12월 달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릴 수도 있다. 그 정도는 말씀하셨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는 뭐 5.25%에서 5.5% 사이고 인플레이션도 봐야지 되고 뭐 어제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의 불안정한 리스크, 뭐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야지 된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 메디케어 플랜은 시니어의 식료품 비용을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 제가 이 뉴스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뭐 주변에 제가 꼭 돌봐드려야지 되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찾아보면 그리고 본인들이 일일이 다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 대강 짐작을 하고 한인사회에 도움을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전에 뭐 폴선 이분도 얘기를 하셨고 또 뭐 한인회라든가 여러 비영리 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 추세가 이렇다 하는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니어의 식료품 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게 내년에는 모두 1,475개 플랜이 있답니다. 보험회사가 이 같은 것을 좀 하기 쉽게 이것도 뭐 행정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에요. 어드밴티지 플랜이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서 전체 시장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475개가 식료품을 주는데요. 이게 5년 전에는 좀 2%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것보다 굉장히 늘어나서 저는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CVS 헬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에트나 뭐 아니면 또 휴메나 이런 데도 막 수백 개씩의 플랜이 새로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만성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 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건강하게 예방을 하셔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이를테면 무슨 약에
약초 내지는 약을 음식이 대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앓고 계시는 질환이나 아니면 앓게 될지도 모르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좋은 음식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메디케이드 그 어드밴티지 그 플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많은 이렇게 식료품을 그로서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내용이 자세한데 각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바뀐 것은요. 식사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단체로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것은 조금 줄였고요. 그런 건 줄이고 왜냐하면 식료품 뭘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관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데이터도 이렇게 모으고 뭐 이거 주고 받고 나갔다 하는 것을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튼 식료품을 사는데 훨씬 많은 그로서리죠. 말 그대로 시니어들이 그로서리를 조금 더 좋은 몸에 좋은 그 그로서리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 많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연방 법정에 출두를 해서 아직 출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첫째 아들은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민사 재판이니까 아버지의 회사에서 두 아들이 수석 그 부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부풀려서 융자를 많이 받고 뭐 보험 혜택도 많이 받고 세금은 적게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일이 있는데요. 뭐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저야 그런 일을 안 하고 우리 CPA가 전부 그런 일을 하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 트럼프 회사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트럼프 회사는 CEO와 트럼프 그 아들 수석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CPA가 주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PA를 이제 본인들이 고용을 하니까 그 총 책임은 어쨌든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판단이야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은 그렇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또 나와서 당연히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겠죠. 본인들은 그런 일에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몰랐다. 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아이템을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을지를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대 0으로 누르고 월드 챔피언 60 그 텍사스 레인저스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된 것 보신 분 많으세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는 102게임에서 졌는데 2년 만에 월드 챔피언 그것도 역사상 그 레인저스 역사상 처음으로 됐다고 하니까 야, 이 세상에 이게 안 되는 게 없겠구나. 이런 할 수 없는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고요. 아직도 5개 팀이 챔피언을 못 해본 팀이 있답니다. 희망을 가지시라입니다. 콜로라도 락키스, 미라키 브루어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도네요. 시애틀 마리너스 그리고 템파베이 레이즈 또 여러분과 저도 정말 늘 갖고 싶었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63년 만에 누구는 갖게 되는데 우리라고 뭐 갖지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 경기 끝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준비하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아주 화려한 그런 식당은 아니에요. 사진 찍을 때 모퉁이가 있으면 그 구석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서 테이블도 보니까 싼 테이블이에요. 꽃도 꼽아져 있는데 꽃도 막 비싼 그런 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사진을 보고 예쁘다. 이 사진 참 좋네. 구도도 좋네.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새로운 그 책이 그 The Woman in Me 이 책의 오디오북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오디오북인데 오디오북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 미셸 윌리엄스인데 이 배우 미셸 윌리엄스의 사진인 거예요.
현재 뭐 인기가 많은 그런 책의 오디션에 A급 배우를 많이 쓴답니다. 뭐 예를 들어 메릴 스트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윌리엄 데포 남자로는 그런 사람들 음성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뭐든지 다 변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오디오북을 읽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해서 그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나온다고 하잖아요. 조지 해리스가 이거 안 돼, 싫어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그런 마지막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들어보려고 하고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조지 해리슨 그 노래가 좋은데요.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 요즘 대세는 라디오 소울.